일단은 뭐 명문대 나오고 전문직이어도 주변에 부자가 아닌 사람이 많다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그러면은 돈을 제가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그 주식 자체가 반토막이 났어요. 그래서 배당금을 그 많이 받은 배당금을 다 합쳐도 원금보다 손실이었습니다. 커버드 콜도 똑같아요. 연 10% 이상의 배당? 그냥 그 배당 준다는 그 숫자 하나만 보고 들어가면은 그 주식 내 원금 자체가 떨어져서 녹아버린 원금이,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치를 키워나가기 전까지는 빚까지 내 가지고 나같이 초보 투자자한테 돈을 맡기는 그런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꼭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같이 하면 되겠죠? 부자가 되려면 일단 돈을 좀 모을 줄은 알아야 돼요. 그게 이제 저축이죠. 근데 그 저축을 가지고 그중에 일부는 내가 조금씩 투자를 하는 거죠. 그 금액을 뭐 내가 작게 투자했기 때문에 뭐 올라봐야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, 그게 아니라 약간 투자 학원을 다닌다는 느낌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, 일부를. 투자라는 게 제가 책으로도 공부해 봤지만 책만 가지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. 직접 해 봐야 돼요. 그걸 어떻게 제가 확실히 알았냐면, 제가 아까 투자 공부 전에 투자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다고 했잖아요. 그리고 나서 제가 모여서 투자 스터디를 꾸준히 하고 종목 분석도 하고 종목 관련 책도 읽고 뭐 여러 가지를 했어요. 종목 평가도 해 보고.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내가 투자에 대해서 좀 알겠다 싶은 다음에 예전에 봤던 책을 보니까 이미 다 거기에 그 답이 내용이 있더라고요. 내가 그 공부해서 알게 됐다고 생각했던 그 내용이 이미 책에 다 있었어요. 근데 책만 봤을 때는 그게 그 말인지 인지하지 못한 거죠. 이게 아는 것도 차원이 있거든요. 그냥 '아 알지.' 하는 거와 진짜 내가 아는 건 조금 달라요. 그래서 내가 실제로 투자를 해 봐야 내 마음도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알 수 있고, '아 이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구나.'가 이해가 돼요. 그래서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그럼 어느 정도를 그 투자 연습용으로 투자해도 괜찮은 돈이 얼마일까?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. 그러려면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내 돈의 현금 흐름을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. 그래서 내가 버는 돈, 쓰는 돈, 그래서 지금 얼마를 남기고 있어서 그걸 모으는데 그중에 그럼 얼마를 내가 투자 연습용으로 투자를 해볼 수 있는지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뭐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. 이거를 자신을 좀 객관화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나는 나인데 또 내가 나를 한번 다시 투자하는 나를 한번 보세요.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나를 내려다 봤을 때 투자 경력도 별로 없어. 투자에 대한 지식도 많지 않아. 그런 나에게 빚을 내서까지 당신은 투자 자금을 맡기고 싶으신가요? 그냥 그걸 나니까 너무 그 돈을 그렇게 쉽게 맡기지, 그게 남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떨어져서 보시면 내가 남이라면 나 같은 사람한테 빚을 내서 "너 돈 벌어." 하고 그 돈을 맡길까? 그걸 생각해 보면 무서워서 못 그러실걸요?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치를 키워나가기 전까지는 빚까지 내 가지고 나같이 초보 투자자한테 돈을 맡기는 그런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은 뭐 명문대 나오고 전문직이어도 주변에 부자가 아닌 사람이 많다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물론 뭐 확률적으로는 조금 더 쉽게 갈 수도 있었겠지만, 거꾸로 주변에 부자라고 또 다 명문대에 나왔거나 전문직이 아닌 거는 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. 제가 근데 이제 부자가 되신 분들을 보면은 다 자기만의 소신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.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무작정 따라가는 사람들은 부자 되기가 쉽지 않죠. 좀 더 큰 원리를 이해하고 그게 설령 다수가 가는 방향과 다르더라도 좀 자신 있게 자신의 생각을 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.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좀 가난했건 어떤 이유에서건 돈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조금 더 현명한 선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. 또 기존의 부모님들이 그 재산을 좀 물려받은 경우라도 그 재산 때문에 계속 부자로 사는 면도 물론 있겠지만, 거기서 받은 좋은 재무 습관들, 돈 관리하는 그런 거를 다 물려받은 것들이 결국에는 부자로 유지시켜 주는 것 같아요. 그 핵심적으로 좀 정리하자면은 약간 본질을 아는 힘하고 경험, 돈에 대한 경험, 그것들이 결국 부자로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. 여기 이것도 역시 또 제 실패 경험을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는데, 커버드 콜은 아니었지만 배당을
아주 꾸준히 잘 준다는 ETF에 제가 투자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정말 배당은 잘 나왔죠. 그런데 배당을 너무 많이 받아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될 정도였어요. 그러면은 돈을 제가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그 주식 자체가 반토막이 났어요. 그래서 배당금을 그 많이 받은 배당금을 다 합쳐도 원금보다 손실이었습니다. 결국 배당금만 보고 투자할 종목을 고른다는 게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그때 제가 아주 확실하게 깨달았죠. 커버드 콜도 똑같아요. 연 10% 이상의 배당? 그냥 그 배당 준다는 그 숫자 하나만 보고 들어가면은 그 주식 내 원금 자체가 그 떨어져서 그 녹아버린 원금이 내가 받은 배당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보고 들어가는 거는 아주 안 좋은 선택이죠. 일단 커버드 콜이 붙었어도 어차피 주식이에요. 그리고 그 이제 보통 그 앞에 뭐를 가지고 그 기초 주식을 담고 있는 커버드 콜인지가 앞에 이름이 있을 텐데 그 해당 주식이 떨어지면은 커버드 콜도 똑같이 떨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커버드 콜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는 주식이든 채권이든 여하튼 내가 변동성이 있는 무언가에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살 때보다 가격이 떨어지고 5% 떨어질 때, 10% 떨어질 때 또는 뭐 20% 이상 떨어질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. 그런 계획이 있다면 커버드 콜 ETF도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죠.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걱정인 분들이라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커버드 콜은 세금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. 왜냐하면 국내 주식형 커버드 콜은 그 매달 받는다는 그 배당, 그걸 세법적으로 분배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분배금을 구성하는 것 중에 옵션을 팔아서 나오는 부분이 비과세라서 절세에 유리합니다.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그 배당을 10%씩 주는데 그거를 어떤 재원을 갖고 주냐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기도 하고 안 매기기도 하는데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형이라면 그 많은 포션이 과세가 되지 않는 쪽에서 나오는 수익이라서 그 15.4% 이런 걸 떼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아예 포함이 되질 않는 거죠.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. 그냥 커버드 콜이 다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사려는 그 커버드 콜이 어떤 지수에 연동되는지, 무엇을 담고 있는지, 그럼 그게 떨어졌을 때, 그 기초자산이 떨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은 그리고 내가 커버드 콜을 샀을 때 장점이 뭔지 알고 나한테 내 상황에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은 사는 거죠. 이건 커버드 콜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에서 가장 먼저 적용돼야 할 아주 큰 원칙이죠. 횡보할 때가 가장 좋다. 왜냐하면은 내가 주식이 오를 거라고 이미 커버드 콜을 살 때 난 주식이 오를 거라고 믿었더라면 굳이 커버드 콜을 살 필요가 없어요. 왜냐하면 커버드 콜은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그래 너 오를 것 같지? 그러면은 나한테 돈을 좀 줘. 그럼 내가 주식을 줄게. 이렇게 해서 오를 걸 기대하는 사람한테 돈을 좀 받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안 올라도 그 배당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차피 오를 거라고 생각했다면은 굳이 커버드 콜 말고 그냥 주식을 사면 그 매매 차익이 더 큰 거죠. 근데 진짜로 주가가 크게 오르면은 나는 그런 거를 팔아놨기 때문에 그 옵션이란 걸 팔아놨기 때문에 원래 이 커버드 콜이 아닌 그냥 기초 주식이 많이 오르는 거에 비해서 얘도 안 오르진 않아요. 근데 얘만큼 오르지는 않는 거죠. 그러니까 오르는 거에 대한 거를 다 먹지를 못하는 그런 기회 손실이 생기죠. 반대로 크게 오를 것 같지 않다. 즉 횡보장일 것 같다. 그래도 얘는 안 올라도 아까 말한 오를 거라고 믿는 사람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돈으로 내가 배당을 계속 받을 수가 있으니까 괜찮은 거죠. 어느 정도는 그 수익을 확보하고 가는 거죠. 그럼 하락장에서는요? 하락장에서는 뭐 어차피 똑같아요. 그 둘 다 그냥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그냥 사나 커버드 콜 사나 똑같고 상승장에서는 차라리 그냥 주식을 샀으면 더 오르는 걸 잘 먹었고 횡보장에서는 그래도 매매 차익을 원한다면 아무 일도 벌어나지 않을 건데 커버드 콜은 너 오를 것 같아? 한 사람한테 팔아서 옵션을 프리미엄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돈이 계속 조금씩 나오니까 그래서 횡보장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시장 상황만큼 중요한 게 이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의 이 커버드 콜의 역할인 거죠. 내가 뭐 신도 아닌 이상 오를 거다 횡보다 내릴 거다 이거를 딱 정하고 들어가긴 어려운 거고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뭐 좀 팔 때를 잘 맞춰서 팔아야 되고 하는데 그런 거는 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. 장중에 시간을 내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나는 막 크게 큰 상승보다는 그냥 안정적으로 그 옵션 프리미엄 정도만 얻어도 나는 만족한다. 그러신 분들한테는 이 어느 정도 포션은 이 커버드 콜에 들어가면은 괜찮은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고 또 더불어서 주가가 내려가면 내가 추가로 그거를 커버드 콜을 살 여유 자금이 또 있다. 그러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거죠. 그래서
그 세금 면에서도 좀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국내형은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에서 그 횡보장에서 좋다는 얘기는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. 우리가 투자할 때는 자기 상황이랑 잘 맞춰 봐야 됩니다.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요. 배당 나오는 걸 의외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아무래도 이게 눈에 보이니까요. 근데 이제 그 배당을 재투자해야지 우리가 복리 효과를 누리는 건데 배당 나왔다고 좋다고 그걸 계속 뭐 생활비든 뭐든 이렇게 써 버리면은 내 돈이 이렇게 불어나는 속도는 확실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.